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반입니다. 오늘 햇살론 승인 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햇살론 승인 나는 건 별 내용이 아니에요. 별 내용이 아닌데 이분이 그 승인 나기 이 과정이 조금은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저번 주인지 저저번 주인지 솔직히 기억은 확실히 안 나네요. 이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햇살론을 내가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뻔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생각한다면 상호금융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농수협, 단위농수협, 산림조합. 이쪽이 금리는 낮다고 했어요. 반대로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죠. 이쪽 제가 평균 금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한 7%대 수준일 거예요. 7%대 수준이고 뭐 그럴 겁니다. 7%대. 저축은행은 8%대 수준. 그럼 답 나왔죠. 어디서 먼저 이용을 해야 될지.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이용하죠. 어찌됐든 금리 낮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승인율. 승인율은 저축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호금융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귀찮아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어 그냥. 빨리 해가지고 뭐 1, 2%면 얼마지? 뭐 햇살론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면 그 정도 이자 감당할 테니까 승인율 좋은 곳으로 한 번에 끝내게 해줘. 그러면 저축은행 가야 돼. 근데 그래도 1, 2%는 어디야? 5년간 납입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 다 합쳐면 이자도 많은데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금리 낮은 곳으로 가야지 하면 여기. 왜 복잡하고 오래 걸리냐면 여기는 방문 접수. 내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 갖고 가야 되고 가서 계약서 해야 되고. 여기는 방문이 없죠. 전화로 가능한지 조회 다 하고 서류 팩스로 딱 보내주면 계약서 쓰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계약서 써서 가니까 내가 움직일 일이 없어.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상호금융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거죠. 고객님께서 어디 가서 받는 게 좋아요? 금리를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단위농 이런 데 가십시오.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니까 직접 고객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된다. 아 그런가요? 좀 딱 끄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금요일 날인가 연락 오셨나 보네요. 연락 왔는데 저번에 햇살론 상담한 사람인데 신협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해서 갔는데 여기서 부결 났어요. 왜 부결이 났어요? 이게 모르겠고 안 된다고 하네요.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다는 어쩐다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저축은행 되는지 해가지고 저축은행 쪽으로 알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곳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부결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햇살만 못 받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고객님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연체 자주 하셨어요? 연체 좀 이전에 월급나라고 안 맞아가지고 연체를 좀 자주 했었다고. 그래요? 연체가 3개월 이내에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3개월 이내는 또 연체 이력이 또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연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결이 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왜냐면 이 상호금융사들 여기가 좀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러니까 연체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안 나와요. 또 하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도 같은 저축은행이어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도 비슷합니다. 오로지 자기들 전산에 통과가 돼야 되다 보니까 연체 이력 이런 과다 채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걸러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신청하는 부분이 이 상호금융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격 조건이. 그래서 이분은 2번이나 신청했는데 하나는 상호금융, 하나는 저축은행 쪽에 신청 2개 다 부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로 쓰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프라인 쪽으로 저희가 조회해보고 저희 쪽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은 당분간은 햇살을 이용하기 어렵고 3개월이나 이 정도 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한번 조회를 하기로 했어요. 자, 이분의 자격사항을 여쭤보니까 현재 일반 법인에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은 적용되지만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입사일이 2020년 3월 25일 재직기간 4개월째죠. 4, 5, 6, 7 그죠? 납부상으로 보면 딱 그래도 3번은 납부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 보통 햇살로는 제가 부채 내역을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부채 내역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저축은행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저축은행이냐에 따라서 부채 내역을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대출받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네요. 안 본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부채 내역을 안 보는 것이 있고, 부채가 소득 대비 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부결내는 그런 저축은행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채 내역을 물어보게 됩니다. 왜?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금융사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자격사항을 확실히 알아야지 어느 금융사가 가장 수익률이 높을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내역을 알아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게 은행도 아니고 캐피탈 6,500. 캐피탈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 이자는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캐피탈의 이제 신용대출로 1245만 원. 연봉을 안 적었구나. 연봉 215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991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 426만 원. 이거 다 적어야 되나 진짜. 카드론 579만 원. 또 다른 카드론 263만 원. 현금 서비스 그것도 3건에 650만 원. 대부업 2건에 500만 원. 여기다가 또 연체 이력까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재직기간 딱 3개월 지났고 연봉 2,150만 원인 분이 이거 다 합하면 얼마냐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534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캐피탈 전세자금 제외를 하더라도 연봉이 일단 2배가 넘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관없다고 했어. 진짜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정말 상관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전세자금 캐피탈에서 받았다는 거. 하지만 부채 많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바로 이 연체 이력이죠. 연체 이력이 다행히 최근 3개월 이내는 없다고 했지만 최근 1년 이내는 단기 연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건 확신을 못하죠. 아무리 이 햇살론을 만들 때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없으면 무조건 해줘라 라고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금융사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간? 절대 안 따르죠. 연체 이력이 너무 많은 분들은 아무리 최근 3개월 이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부결을 내버려요. 고객한테 얘기했죠. 솔직히 내가 부채가 많아도 가능한 금융사는 있지만 그 금융사도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 3개월 이내만 없지 다중연체자들은 부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회를 해보시겠어요? 이제 그건 뭐 막바지죠. 갈 데가 없으니까. 솔직히 이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햇살론을 조회를 했어요. 햇살론 조회 결과 $10,000,000원이 나와버렸어. 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나와야지 무조건. 무전 자금인데 근데 이거는 진짜 나온 거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이. 와, 이 어마어마한 대출 금액에다가 이 연체 이력까지, 그것도 다중이죠. 다중 연체 이력까지. 근데 $10,000,000원이 나왔어. $10,000,000원 금액도 잘 나왔어. 어떻게 연봉 2,150에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와봐야 900, 많이 나와야 900. 그보다 더 적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버리고, 아니, 안 나올 줄 알았는데도 나와버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햇살론 승인 사례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중 채무자이고 연체 이력 3개월 이내는 없어야 합니다. 꼭 여기는 쏙 빼먹고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있는 분이 아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십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3개월 이내는 일단 없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이분 됐다가 또 나도 왜 나는 안 되냐. 당연스레 다 되는 줄로 알고 또 들으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분인데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중 채무자 연체 이력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만 없다면 햇살론은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웠죠. 예전에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해서. 그러나 어느 금융사에다가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햇살론 신청하는데 나 신용 등급 좋아. 대출도 없고 재직도 되고 소득도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했고 그런 분들은 햇살론 받지 말고 은행 가서 신용대출 신청하시고 더 이상 안 되는 분들은 상호금융사 이용을 하세요. 이자가 더 낮아. 거기가 1, 2% 정도 더 낮아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그래도 1, 2% 낮으면 어디야. 좀 복잡하더라도 직접 가서 좀 발품 좀 팔더라도 그래도 거기다 신청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중채무자의 연체 기록에 신용도 안 좋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런 곳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1, 2% 좀 높더라도 가능한, 그러니까 승인율이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좋은 것만 찾아 먹으면 좋죠.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하신다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아, 나 이런데 되겠냐 안 되겠느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혹시라도 그 상호금융이나 이런 데 가서 부결나니까 나 이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고 이상한 거 대출 쓰지 마세요. 이자 높은 거 쓰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도 되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